첫 시간부터 했던 얘기 이제 요약을 하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수리 논술이라는 것이 분석적으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시문하고 논제를 읽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제시문 읽으면서는 뭘 준비해야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밑에 나온 논제하고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짝짓기 하는 거죠. 그죠? 제시문 가하고 밑에 있는 논제 뭐 1번하고 연결이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가면서 문제를 읽어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야. 그 다음에 논제로 오면 논제는 두 가지 덩어리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랬지. 뭐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뭐뭐일 때 뭐뭐 하라잖아 항상. 그죠? 뭐뭐일 때까지가 조건, 뭐뭐 하여라가 요구사항이죠. 그래서 제시문에 있는 근거하고 논제에 나와 있는 제시문이 뭐고 논제고 뭐고 다 떠오르지. 박스에 있는 거 제시문, 밑에 있는 문제가 논제. 거기에 나와 있는 조건까지 근거하고 합쳐가지고 무엇 타협하는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결나갈 것인가 하는 준비를 우리가 글을 읽는 단계에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여기 제시문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지식을 종합을 해서 종합적 사고력을 발휘를 해야 된단 말이야. 논증도 해야 되고, 그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문제풀이 과정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전략적인 방법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부등식 문제 가지고 유추라는 것이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가라는 걸 공부를 했었단 말이야.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얘기 몇 가지를 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서술을 하는데,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쓰는 게 목표라고 그랬지. 열심히 풀어놓은 내용을 전달을 못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 그지? 그 쓰기 단계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전체 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답안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짚어보면 첫 번째가 이제 문제 분석 단계, 제시문과 논제 이해하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 전략을 수립하고 풀어나가는 거죠. 종이에 연습해서 풀고, 그다음에 답안 작성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답안 작성하기 이전에 제일 중요한 단계가 뭐예요? 요 전 시간에 공부했던 건데, 답안 개요 짝이란 말이야. 개요를 잘 짜면 채점자는 그대로 채점하게 되어져 있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개요 짜기 연습을 이제 오늘부터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여러분이 거의 맨날 생략하고 내는 게 검토하고 수정 단계가 시간이 모자라지. 그래서 내보면 여러분이 다시 읽어보면 알겠지만 철자 틀린 것도 많고 앞뒤 연결이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잡아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훈련을 거쳐가지고. 자, 그래서 이런 단계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다시 한 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제시문 분석부터 얘기를 하면 우리가 풀게 될 문제는 이제 단일 교과형 수리 논술이라고 얘기를 했죠. 제시문을 읽을 때 형태가 가나다라가 나오면 이것이 단순한 나열인지 아니면 점점 깊어지는 내용인지, 그지? 출제자의 의도를 읽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대표 예제로 하게 되겠지만 열거식으로 보이던 것이 상관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순간 우리는 이제 문제풀이 실마리를 잡은 거야, 그죠? 그래서 제시문도 이런 형식 중에 어떤 것이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야. 문제를 읽으면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겠지. 그러나 읽고 나서 이 중간에 어떤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어요. 논제하고 관련 과정, 풀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읽고 있어야 되긴 한다 그 얘기야. 그죠? 이런 것들이 문제 푸는데 도움을 크게 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 다음에 논제 나오는 논제 구조적 분석 전략 얘기인데 논제도 구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금방 이제 제시문 얘기를 한 거고 앞부분. 여기 보니까 세 가지네. 열거형, 점층형, 포괄식 이렇게 돼 있는데 열거형이라는 것은 문제 풀면서 서로 관계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출제자는 문제를 세 문제 낼 때 제시문하고 관련해서 관련된 문제 세 개를 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것이 전혀 동떨어질 수는 없지. 무언가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병렬식, 열거형 같은 거는 그런 거죠. 논제 1을
읽었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포기하는 게 아니고 논제 2부터 푸는 거죠. 그러면 논제 2를 풀다가 첫 번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는 힌트를 얻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열거형의 특징이야.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지만 출제자는 관련 있는 문제를 냈기 때문에 2번이나 3번을 풀면서 1번을 풀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또 3번 풀면서 2번을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는 전략을 얻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지. 예. 보통은 이제 점층적 구조를 갖겠죠. 좀 쉬운 거에서 더 깊은 내용, 그 다음에 더 깊은 내용으로.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앞부분 문제를 해결을 해야